선생님 이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획표 좀 알려주고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이름은 박현철이고 번호는 그래서 제가 그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다 단톡방을 만들게요. 그래가지고 수업 영상은 웬만하면 다 매번 촬영을 할게요. 처음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 수업 영상 필요한 사람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카톡 남기면 보내줄게요. 유튜브 주소 보내줄 테니까. 봅시다. 책 한번 펴보세요. 차례를 한번 볼게요. 오늘 그 프린트 있는 사람은 그냥 프린트 보면 되는데 책 있는 사람들은 제가 책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은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하는 건 2차 곡선. 예? 출결 체크했니? 책 있어? 이름? 그럼 원래 오늘이 아닌데 오늘만 온 거지? 그러면 다른 게 그래서 2차 곡선 그 책은 1이 2차 곡선 2차 곡선의 곡선 그 다음에 3이 벡터 벡터의 뜻과 연산 얘가 벡터의 성분과 내적인데 얘를 2번에 걸쳐서 할게요. 성분과 내적 2번에 걸쳐서 할 거고 우리 계획표에도 적혀 있는 거예요. 5가 공간도형인데 얘도 공간도형을 두 개로 나눠서 할 거예요. 공간도형 그 다음에 정사형 그 다음에 마지막이 공간좌표. 협조가 그 3개가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약간의 디테일한 거에 차이는 있는데 중간고사 범위가 접선에서 그 2차 곡선이 크게 3개로 되어 있거든. 포물선, 하원, 쌍곡선. 근데 접선도 역시 똑같이 3개겠죠? 그 중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원 접선 아니면 포물선 접선까지 중간고사 범위예요.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그래서 여기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가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편하죠? 2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이렇게 조금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가 조금 디테일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또 일부 학교는 중간고사까지 여기 다 나가고 기말 때 전범위 누적해서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나간다 싶으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 그 1학기 중간,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이거 다 빼고 그 다음에 2학기 기말을 누적, 전범위 누적.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대평가면 상당히 빡세죠. 전범위 누적이면. 근데 그래도 이게 절대평가라서 좀 더 해볼만 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절대평가인데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수행을 빼고 이제 1학기 중간 그러니까 무슨 중간 기말 더해서 150점에서 150점 내외 150점 내외면은 A를 줘요. 수행 빼고 수행은 대부분 다 맞는다고 가정하고 근데 요건 좀 학교가 약간 다르니까 그래도 한 70점에서 80점 맞으면 A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절대평가니까 초반에 기하를 할 때는 지금 이제 기하가 절대평가로 들어온 지가 한 3년째 되거든요. 3년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멋모르고 선생님들이 좀 어렵게 냈다가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그래서 좀 쉽게 되는 편이라서 교과서만 제대로 해도 다 A는 나와요. 교과서에 대신
교과서에 뭐 생각해보기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런 거까지 다 했을 때 얘기야. 그치? 너무 어려운 책, 뭐 예를 들면 시중 교재를 얘기하면 뭐 수1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일품이나 뭐 블랙라벨 뭐 이 정도로 해야 이제 1등을 받는 학교가 있겠죠. 수1이나 수2 같은 경우는. 근데 기하는 절대 블랙라벨이나 뭐 일품 이런 것까지 안 봐도 돼요. 센으로 얘기하면 B만 봐도 돼요. 센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니까 제가 여러분에 추천을 하는 건 여기 정도까지는 그나마 할만해요. 여기가 빡세. 3D여서 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2학기 중간 때 다 나가는 학교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2학기 중간에 100%까지 나간다 그러면 합쳐서 150 정도니까 2학기 중간 때 2학기 중간 때 얘를 최대한 100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야 기말에 50점이 60점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50점 60점은 그냥 전날 교과서만 읽어도 50점 60점 많이 있으니까 절대평가라서. 그러면 이거 기하 안 하고 놉니까? 그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이거 안 하고 이걸 안 하는 대신 뭘 해야 돼? 수투를 봐야죠. 수투에 기말고사 2학기 기말고사 범위가 어려워. 얘도 어렵고 얘 어려워. 공간도 어렵고 얘도 어려운데 얘도 어려운데 얘는 내가 수능 때 선택 안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잖아. 내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이때 잘 보면 최대한. 그렇지? 근데 2학기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라며. 근데 얘는 1학기 기말에 어느 정도 봤어. 같은 단원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연료 넘어갈 때 난이도의 수준이 급상승하지 않아요. 근데 아예 새로운 단원이잖아요. 아예 새로운 단원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주면 얘를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더 신경을 쓸 수 있어요. 왜 여기다 더 신경 써야 돼? 얘는 수능이 직접 반영되니까. 그리고 수능 키워드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 수투, 2학기 기말, 뭐 미분 활용, 적분 활용 이쪽이 다 여기에요. 여태까지 수능 다 여기서 어렵게 나왔어요. 물론 이과는 미적분이 킬러였다가 이제 수능 바뀌면서 미적분 킬러가 아닌 건데 수원 수투인데 수투의 킬러는 다 여기서 내더라고요. 수투 기말.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서 이번 방학 때도 여기는 설명 다 할 거예요. 할 거긴 할 건데 여기까지 일단 최우선 목표로 잡고 점수를 최대한 받아간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학기도 마찬가지죠. 1학기 중간도 2차 곡선까지 대부분 들어가고 여기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2차 곡선 오늘 하는 부분을 잘 해둬야, 물론 1학기 중간이니까 바로 당장이죠. 이때 잘 해둬야 수월에 1학기 기말 1학기 기말에서 역시 어려워요. 여기도 역시 수능 킬러예요. 킬러가 다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 때 다 킬러가 나요. 그러니까 기하도 역시 1학기 중간 때 점수를 최대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1학기 기말 때 좀 살살 하셔도 된다. 여기에 신경을 더 쏟으시라고. 그렇죠? 학기 들어갔어. 학기 들어갔으면 그러면 수원, 수투, 기하가 있는데 비중을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가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1학기, 2학기인데 단위 수가 이건 주 1회예요. 주 1회. 이건 4, 2, 4, 2. 학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비중도 실제로 이 정도로 두면 돼요. 2대1 정도로 두면 돼요. 2대1 정도로. 근데 전체적으로 힘을 쏟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힘든 게 뭐가 이제 1학년과 2학년의 차이는 뭐냐면 국어 영어가 원래 뭐 내가 개인적으로 약한 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치? 과학이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상당히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방학 때 과학을 대부분 학교에 다 3개를 선택하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학교가 물화생을 할 거예요. 이 중에 물화생 중에 하나를 좀 해둬야 돼요. 물화생 중에 하나 해둬야 돼요. 근데 물리는 공부해도 잘 안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요거 중에 방학 때에도 하나는 좀 해두세요. 물리는 실제 수능 때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적기도 하고 내용 자체가 원래 좀 어렵기도 하고
물론 내가 원래 물리 잘한다는 또 이건 논외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합비중 들어가도 내가 4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을 그렇게 두면 돼요. 그래서 내가 1학기 중간 때 이만큼을 신경 써도 이걸 A 정도 맞을 수 있거든. 그러면 기말 때 이걸 더 줄이면 되잖아. 더 줄여서 중간 때 좀 여기서 소홀한 과목을 더 신경을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딱 전략을 잡고 하시라.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알겠죠? 생각보다 할 게 되게 많아요. 2학년 때 되면 잠도 부족할 거고 할 게 되게 많다고요. 왜냐하면 1학년 때는 그냥 공통과학을 이걸 하나를 묻혔잖아요. 근데 이거 따로 시험 따로 본다고. 이거 하루, 이거 하루, 이거 하루 보는 학교도 있고 이거 하루에 그냥 한 번에 다 보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 출결 체크했니? 그러니까 그러면 얘를 전날 공부해서 만약에 이거 하루에 본다 그러면 전날 공부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학을 1학년에는 그냥 공통과학 하루 이렇게 하루 시험 봤지만 시험이 4일 정도 보잖아요. 3일을 과학이 매일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 어느 날 만약에 그러면 어느 날은 예를 들면 대부분 그래가지고 이게 부담이 세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 주말을 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느 날 만약에 내일 시험이 수원이랑 화학이랑 엄청 나요. 그 전날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날 아무리 벼락치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면 수원이랑 미술이야. 미술을 내가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지만 그런 상대적인 비중이 좀 작으니까 수원에 좀 더 신경을 쓴다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분명히 들어갈 거야. 아니면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잖아. 생물, 국어 이렇게 볼 거란 말이야. 생물, 영어 이렇게 내가 어느 하나 두 과목 중에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과목들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리미리 내가 해두라는 거예요. 방학 때도 해두라는 거. 알겠죠? 이름이? 헷갈리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고 오늘 하게 되는 2차 곡선이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얘는 그나마 그 3D가 아니라 2D여가지고 그나마 좀 해볼만 해요. 공간적으로 너무 빡세게 막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 종이를 접으면서까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좀 그나마 해볼만 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부가적인 성질들을 제가 좀 적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책에 없긴 한데 알아두면 문제를 풀긴 좀 편하니까 그런 성질들이 나올 때 좀 적을 테니까 그 교재에다 좀 적어봅시다. 네, 오늘 하는 것들은 그 단원 제목에서 나와 있지만 2차 곡선이에요. 2차 곡선. 2차 곡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2차식이라는 얘기예요. 2차식인데 걔를 좌표 평면에 나타냈더니 이게 기하? 너 책이 있냐? 네. 2차 곡선. 2차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뿔 곡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원뿔 곡선인지는 이따 설명을 할게요. 원뿔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설명한 다음에 왜 이게 원뿔 곡선인지도 얘기를 해줄게요. 일단 포물선의 방정식. 아까 단원 순서대로 얘기했지만 오늘 하는 건 다 뭐냐면 오늘은 정의. 오늘은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정의, 성질. 정의는 정의 대 성질을 한 8대 2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네, 학교에 따라서 이게 7이면 3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겠지. 네, 성질은 알아두면 조금 계산하는데 문제를 푸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 그냥 바로 한 줄로 얘기해도 여러분이 다 그냥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의 목표는 말 그대로 기하잖아. 기하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유난,
기하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김신우. 어? 얘가 김신우. 그럼 이름 잘못 얘기한가? 네, 얘가 유나. 아, 유난 김신우? 기하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도영이. 그냥 도형이지. 그 도형인데 정의는 도형이야. 근데 문제는 도형으로 안 줘.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그 몇 페이지를 보냐면 19페이지를 봐봐요. 그러니까 시험에 실제로 내는 부분들이 연습 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겠죠? 19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 11문제가 있어. 11문제 중에 그림 있는 게 몇 문제냐? 4문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림 있는 게 4문제밖에 없잖아요. 6번, 7, 8, 10. 그러니까 나머지 7문제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고 뭐가 있냐면 도형안에 그림인데 그림이 없고 식을 줬어. 그러니까 지금 기하하면 도형 주고 내가 그림에서 뭘 찾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림 도형은 별로 없어요. 얘가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오늘 도형의 정의를 알려줄 건데 걔를 얘로 호환이 돼야 돼요. 식 주면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림을 주면 식을 써야 돼. 이 상호관계가 돼야지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도형과 관련해서 점직선, 점직선, 원 이렇게 3개 배웠잖아요. 그치? 거기서도 원이 무조건 다 그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이 예를 들면 이렇게 준 적도 있잖아. 이렇게 준 적도 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걸 보면 그냥 1,2니까 그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그렸죠. 그런 것처럼 식을 주면 이 3개의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오늘 목표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정의를 알려주겠지만 정의는 그림으로 주지 않는다. 식으로 아니면 말로 줬을 때 얘를 우리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물선의 정의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네. 포물선의 정의는 그럼 정의로 지금 여기 썼지만 정의로 7, 80%는 그냥 풀려요. 나머지 20%, 30%는 이 플러스적인 성질을 좀 알아두셔야 된다. 포물선의 정의 볼게요. 10페이지에 한번 읽어볼게. 평면 위에 한 점 F랑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이 주어질 때 점 F와 직선 L에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한다. 이때 점 F를 포물선의 초점, 직선 L을 포물선의 준선, 초점 F를 지나고 준선 L의 수직인 직선을 포물선의 축,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뭐라고 시부렁거렸죠? 말이 길지? 네? 한글인데도 길어. 한눈에 와닿지 않지.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은 뭐라고 알고 있어? 포물선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잖아. 이차함수, 포물선 이런 거 좀 들어봤는데도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써놓으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한눈에 와닿지 않아. 걔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옆에 있는 그림을 기억하세요. 옆에 있는 그림. 기하가 아까 이 친구가 얘기했잖아. 김신우가. 그림이라고. 그림이랑 같이 기억. 우리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을 딱 줬을 때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거야. 그림 주면 식, 식 주면 그림. 그치? 걔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주로 좌표 평면에 나타내겠지. 그럼 뭐냐? 정의는 뭐냐면 한 선이 있고 한 점이 있는데 한 점이 있고 한 선이 있는데 내가 이 거리랑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P의 모임이 바로 포물선이야. 그림으로 기억하시라고. 이 글로 기억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그럼 이 선을 뭐라 그러냐? 기준선의 준말 준선이라고 불러. 기준선, 기준이 되는 선. 요거는 이 점만 딱 있으니까 우리가 집중을 받으니까 얘를 초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주로 영어로 초점이 영어로 뭐야? 초점이 영어로 뭐야? 포커스. 네, 그래서 F라고 주로 써요. F라고 주로 쓰고 초점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그런 점들의 모임이니까 그냥 했더니 컴퓨터한테 시켰더니 얘가 그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그림보다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은 뭐야? 이 그림이 낯설잖아. 우리한테 익숙한 그림은 뭐야? 이거잖아. 네,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그래서 걔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안 그린 거야. 이 정의를 소개할 때 안 그린 거야. 얘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얘는 많이 해서 안 그린 거고
얘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주로 얘를 그릴 거야. 상하도 있고 좌우도 있어. 시험은 얘를 조금 더 덜 내. 얘를 더 많이 내. 왜? 얘 익숙하니까. 맞지? 얘를 더 많이 출제해요. 맞지? 그러면 얘는 그냥 우리가 제일 쉬운 그림이 얘잖아. 제일 쉬운 식이 얘죠? 그럼 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 얘가 저거니까 얘는 이거겠지. 왜? 뒤집었으니까. 뒤집었다는 얘기는 뭐야? y는 x 대칭을 시켰으니까 아 얘랑 얘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근데 얘를 이제 식으로 한번 유도해볼게요. 유도하는 건 제가 처음이니까 유도할 거예요. 처음이니까 유도할 건데 시험에 얘를 유도해서 이 식을 만들어내라는 잘 안 돼. 왜? 절대평가라서. 만약에 이게 수원이었으면 당연히 연습해야 돼. 수원이었으면 연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원이면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진도 나왔겠지만 기본적인 거 다 연습하셔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 배웠죠? 수원 시간에 이런 거 배웠죠? 이런 거 배웠잖아. 이거 증명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수원에서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다 서술형에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서술형이 대부분 학교들이 학교 뭐 새 학교잖아. 대부분 건대부고 대원고 대원여고 대부분 서술형이 6에서 7개 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있어요. 기본적인 거 하라고. 여기서는 포물선이 왜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되니까 유도하세요 이런 건 잘 안 내요. 내도 과정을 써서 빈칸만 채우는 거예요. 그게 증명 중에 가장 어려운 수준이에요. 절대평가라서. 수원은 생으로도 할 줄 알아야 돼. 얘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번 증명해볼게.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식 말했잖아. 우리는 식을 그림으로 바꾸는 게 필요해. 그림은 있는데 식이 없잖아. 식을 써볼게요. 그럼 정의가 이거래. 그걸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야? 내가 이걸 PF라고 하는데 우리 수선의 발을 주로 H라고 표현하거든요. 수선의 발. 그래서 PF가 PH다가 바로 정의야. 정의. PH가 PF다가 정의. 그런데 우리는 얘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는 식이 필요하니까 즉 X랑 Y에 관해서 표현을 할 거예요. P를 그냥 X, Y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이 간격이랑 이 간격도 같겠죠? 간격이랑 같을 테니까 내가 그냥 편의상 아무거나 잡을게. 얘를 P, 0 그러면 얘는 X는 마이너스 P겠지. 간격이 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P, H는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좌표의 거리지. 그래서 여기가 X 플러스 P야. 여기가 X고 여기가 A니까 X 플러스 A. 이해돼? X 플러스 A.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이건 수직이 아니니까 수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러면 X 빼기 P의 제곱 Y 제곱. 이게 바로 포물선의 정의.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건 얘가 아니야. 알지? 빈칸 채우기는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그 형상은 얘가 아니라고. 정의 얘랑 이걸 정리한 원식이 나오겠죠. 그 정리한 결과랑 얘를 알아두시면 돼요. 중간 계산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아. 왜? 루트 있으니까 그냥 제곱하면 되거든. 그냥 양변 제곱하면 돼. 양변 제곱해볼게. 처음이니까 하는 거지만 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얘는 지금 책에서는 생략을 해놨네. 아니 옆에 오른쪽 위에 해놨다. 증명을 뭐 주구장창 해놨는데 그냥 해볼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냥 바로 정리할게. 제곱하면 x제곱 2px p제곱 p제곱 x제곱 x제곱. 그러면 얘만 이항시키면 우리가 알아야 될 y제곱은 4px. 얘를 우리는 기억해야죠. 얘가 바로 정의라고. 이걸 옮겨 적은 정의라고. 이걸 우리가 외워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세트로 기억해야 돼. 한 세트로 어떻게 기억해야 돼? 얘가 얘구나, 얘가 얘구나. 오케이? 그림 알아잖아. 그림이랑 식을 같이 상호 호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고 얘가 얘다라는 걸 다 한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유도는 어차피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지? 얘가 얘고 얘가 얘다. 같이 기억해두라고. 그래서 y제곱이 4px 이런 꼴이면
아, 그림이 좌우 형태겠구나. 지금 P가 양수니까 오른쪽이야. P가 양수면 어떻게 된다고? 기준선이 왼쪽에 있고 초점은 오른쪽에 있는 포물선이 되고, P가 음수면 기준선이 오른쪽에 있고 초점은 왼쪽에 있으면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이 된다 라고 이걸 한 세트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형태야.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원을 생각해봐. 원 이거 처음에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어. 그 다음에 뭐 해? 이거 배운 다음에 뭐 했냐? 이거 했지. 이런 거 했다고. 그러니까 기본 형태 배운 다음에 평행이동을 할 거야. 네? 오케이? 기본 형태,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럼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빨리 기억하느냐? 얘가 기준선, 얘가 초점,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간격이 같다면 간격이 같으니까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시험에 마치 그 가위바위보 관계처럼 준다. 어떻게 주냐면 얘 알려주고 얘 알려주고 구해라 하는 경우가 있고, 얘 알려주고 이 꼭지점 준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꼭지점, 초점 준 다음에 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 셋 다 주는 게 아니라 셋 중에 두 개를 알려주고 구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셋 중에 두 개를 알려주면 우리는 세 개를 다 구한 다음에 시작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거기 이제 예시를 하나 볼게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거기에 11쪽에 예시 볼게요.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요걸 따라가시면 돼요. 요걸 따라가면 돼. 여기 이제 지울게요. 4px가, 아 그렇구나, y제곱 4px. 아직 평행이동을 안 한 상황이니까. 네. y제곱은 마이너스 12x, y제곱은 4px라며 4px 이런 형태로 쓰시면 돼요. 그지? 그러면 뭐야? p가 마이너스 3이네. p가 마이너스 3이니까 p가 음수니까 기준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여기 그리면 돼요. 그럼 여기는 x는 3이 바로 준선이 되겠죠.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끝이다. 오케이? 그럼 그 옆에 2번 x제곱은 2y 4py겠지. 4py니까 2분의 1 y겠네. 2분의 1이겠죠. 아까 y제곱 4px가 좌우면 x제곱 4py는 상하야. 상하인데 양수면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준선. 이렇게 그리면 돼. 아직 평행이동 한 건 안 줬어. 지금 기본적인 형태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 형태는 뭐라고? y제곱은 4px가 좌우고 x제곱은 4py면 상하다라는 걸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10페이지에 그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박스 바로 위에 볼게요. 포물선은 축일의 대칭이다. 이거 이차함수 때 많이 했던 내용이죠. 네. 2번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여 아까 얘기한 것처럼 PF는 PH다. 네. 포물선의 점에서 초점까지 거리와 조선까지 거리가 같다. 이게 정의라고 그랬지. 네. 2번 포물선의 방정식. 거기 보시면 봐봐요. 필수 예제 1부터 3, 6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 옆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나와 있지. 포물선의 방정 기본 형태를 가지고 필수 예제 1, 2, 3, 6 4개를 풀어. 그지? 그 다음에 11쪽에 3번 박스 옆에 포물선의 평행이동.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냥 n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두 개를 푼대. 넘겨봐. 12쪽에 포물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일반형이 뭐냐? 그냥 전개해놓은 거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했지? 이런 거 했잖아. 얘를 그냥 넘기면 이렇게 했잖아. 이거 언제 했어? 언제 이렇게 전개했냐? 이렇게. 이거 언제 이렇게? 이 대부분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놀 때가 언제야? 중일. 어? 중일. 중1 때?
고1 때도 했지. 고1 때 언제 이렇게 문제가? 빵등. 점집거 할 때. 거리, 점집거 할 때만 이렇게 쓰지. 그지? 그럼 원은, 봐봐. 원도 내가 이렇게 할 때가 있고, 그럼 원은 이렇게 할 때가 있냐? 원 이렇게 놓을 때 있어? 뭐 이렇게 놔야만 풀릴 때 있어? 딱히 없지, 원은. 대부분은 거의 100%잖아. 100% 얘지, 거의. 얘는 점집거라는 명확한 쓰임새가 있어. 얘는 이걸 썼을 때 명확한 쓰임새가 없지. 포물선도 마찬가지야. 일반형은 이렇게 놨을 때 명확한 쓰임새가 없어. 아, 언제는 전개해야 된다가 없어. 그러니까 점집거만 좀 기억하시면 돼.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점집거만 이렇게 늘어놓는구나. 나머지 오늘 배울 포물선, 타원, 쌍곡선은 다 이렇게 전개해놓은 일반형은 별 큰 의미가 없어. 다 나오면 이렇게 바꿔줘요. 이걸 전개했다? 다 이렇게 바꿔줘요. 전개했으면 다 이 형태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제의 대부분은 다 기본 형태로 푼다. 알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와서 한번 그 첫 번째 10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봅시다. 포물선 초점이 p, 0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이 준선 초점이 x축에 있으면 그림이 좌우로 형성될 수 있고 그 식이 바로 y제곱은 4px다. 한 얘기야. 뭐 추가적으로 적을 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초점이랑 준선이 만나는 곳이 이렇게 상하면 그림도 상하로 그려지고 그때는 x제곱은 4py고 이건 그래도 익숙한 표현인 2차 함수다. 그래서 익숙하다는 얘기지 이게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시험은 약간 7대3이나 6대4로 얘를 조금 더 내는 편이야. 얘 익숙하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그림 보시면 위에서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P가 0보다 크면 오른쪽, 즉 왼쪽으로 볼록한 포물선, P가 0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볼록한 포물선. 그냥 그림 보면 이해되겠죠? 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증명도 했어요. 왜 y제곱은 4px인지. 그 y는 x 대칭시키면 되는 거니까 밑에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한번 볼게요. 위에 있는 것도 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그냥 아까 말했지만 y제곱은 4px면 좌우다 뭐 했던 얘기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맨 밑에 한번 볼게요. 11쪽에 맨 밑에 포물선의 평행이동 굳이 안 적을게요. m,n 평행이동 한 거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뭐 여러분이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말했잖아. 이렇게 문자로는 잘 안 낸다고요. 숫자로 줬을 때 우리가 얘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12쪽을 볼게요. 12쪽에 평행이동 한 거는 그냥 평행이동 하면 되죠. 거기 예시처럼 시험 문제 이렇게 안 줘. y 빼기 3의 제곱은 4 곱하기 x 플러스 1. 시험 문제 이렇게 안 줘요. 시험 문제 어떻게 줘요? 이걸 전개해서 한쪽에 싹 몰아놓은 걸로 줘.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이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4번 아까 말했지? 일반형으로 주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얘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렇죠? 바로 13쪽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다음은 초점이 3,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초점이 나오면 뭐부터 해? 그림부터 그려. 1순위가 그거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림부터 그려. 얘는 쉬우니까 말 그대로 익히기니까 말 그대로 졸라 쉬우니까 그림을 안 그려도 되지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이 뒤에 예제만 해도 그림을 그려야 우리가 쉽게 접근할 거야. 초점이 3,0이래. 그 다음에 준선은 마이너스 3이래. 그러면 우리의 그림은 어떤 형태로 형성이 된다고? 이렇게 점쪽으로 휘어있다고. 점쪽으로 휘어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정의상 얘랑 같구나. 그러면 좌우로 적혀있으면 y제곱은 4px래네. p가 3 이렇게 된다. p가 3이겠지? y제곱은 12x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앞에는 익히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정의만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2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평행이동을 안 했으니까 되게 쉬울 거예요. 2번에 1번, 3번에 홀수 이렇게 해봐요.
다 풀 필요 없고 2번에 1번, 3번의 홀수. 기본 정의만 알면 쉽게 할 거예요. 그림 그래요. 그림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림은 그치? 초점이 0, 마이너스 1이고 준선이 1이다. 그럼 내가 만약 혹시나 서술형일 때 지금 답에는 요 노란색만 그려야 돼, 알았지? 그럼 내가 난 얘도 나타내고 싶어요. 그럼 얘는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현하세요, 알았죠? 점선으로 표현하세요. 만약에 헷갈려서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점선으로 표현을 하면 돼요. 서술형으로 물어봤으면, 그치? 그래서 내가 색깔을 했지만 실제 서술형 답을 할 때는 여기 점선으로 마이너스 6분의 1 표현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럼 2의 1번은 어렵지 않지? 그냥 바로 쓸게요. y제곱은 4 곱하기 6분의 1 x. 끝이죠. 그래서 y제곱은 3분의 2x. 건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그렇지? 초점이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죠. 거리 같은 거. 그럼 얘는 x제곱은 4p y. 그리고 답은 x제곱은 마이너스 4y. 쓰면 되죠. 어렵지 않죠? 그냥 그 정의에만 끼워 넣으면 되죠. 3의 1번. 3의 1번은 y제곱은 x래. 기본적인 모양에 맞춰야지. 4px.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x니까 y제곱은 어쩌고 보면 좌우인데 얘가 양수잖아. 양수면 오른쪽이 그려야죠. 얘가 4분의 1. 준선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될 거고 3번은 x제곱은 4py 1y니까 1이니까 1 얘는 마이너스 1 0 x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어렵지 않죠? 수원이었으면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내요. 너무 쉬우니까 안 내는데 기하는 절대평가니까 이 정도도 돼. 점수 가져가라고 낸다고. 그렇죠? 4번을 볼게요. y제곱은 마이너스 6x를 x축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y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 놈의 방정식을 구하고 초점의 좌표랑 준선의 방식을 각각 구하시오. 그러면 4번은 y제곱은 4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x 걔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죠? 4 마이너스 2분의 3 x 빼기 2분의 1인 그래프가 되겠죠. 만약에 얘를 식으로 쓰라고 하면 계산하면 돼.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냥. 그러면 y 플러스 3의 제곱 들어가면 마이너스 요 하니까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 2x 빼기 1 그러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인데 그죠? 문제에서 방정식을 구하고 라고 했으면 만약에 간단평으로 쓸 때는 표현을 애매하게만 안 쓰면 돼요. 애매하게 안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표준형으로 쓰던지 일반형으로 쓰던지 둘 중에 하나로 쓰라고 해요. 이렇게 쓰면 까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걸 전개하든지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쓰던지 하라고. 그렇지? 9니까 빼 플러스 6x 플러스 6은 7 이렇게 일반형으로 하든지 아니면 표준형으로 하든지 하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형태로 쓰지 말고 표준형 쓰든지 일반형 쓰든지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방정식은 구했죠. 그러니까 더 깔끔해 보이는 건 얘야.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아니라고. 딱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걸 보면 완전 제곱식이네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넘겨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쓰는 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식을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건 이렇게 풀어야 된다. 그럼 초점의 좌표랑 준수량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럼 아무 짓도 안 했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잖아요. 그런데 원래가 이런 형태죠. 근데 걔를 얼마만큼 움직였다고? 2분의 1 마이너스 3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평행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봐봐 우리가 원을 평행이동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였어? 중심이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준 하나 잡아 난 이걸로 하겠다 난 이걸로 하겠다 이걸로 하겠다 하는데 얘가 그래도 둘의 가운데 있으니까 난 얘를 추천하겠다 해봐 평행이동할 때는 중심이 되는 뭔가를 하나 잡아주라고 도형의 중심이 되는 거 그게 이 포물선에서는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에서는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지? 타원과 이따 하겠지만 타원과 쌍곡선 모두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중심을 가지고 뭘 움직인다 그럼 얘만 가지고 가면 돼 얘만 얼마큼 가는지만 보고 나머지는 2분의 3, 2분의 3 내 옆에 두 개가 늘 있구나 만 생각하면 돼 얘가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2분의 1로 갔으니까 이게 원점이 2분의 1만큼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있지 마이너스 2분의 1 3 돼 있을 거야 여기까지 돼? 이게 원점에서 이렇게 갔잖아 이게 새로운 중심이야 거기서 얼마만큼? 2분의 3만큼 2분의 3만큼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요 점만 찾고 거기서부터 2분의 3, 2분의 3만 갔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 꼭지점이 바로 기준점이 된다. 평행이동의 기준점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이든 뭐 대칭이동이든 아무튼 이동이 되는 기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원점을. 그러면 초점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만큼 왼쪽으로 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네? 그래서 얘는 준선이 미안해 꼭지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y좌표는 변함이 없으니까 준선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갔으니까 2분의 1이 아니라 미안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꼭지점이 들고 여기서부터 2분을 갔으니까 x는 1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이상한데? 근데 또 꼭지점이 아니라 초점 이거 초점. 네. 초점. 꼭지점입니다. 초점. 중선이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원점에서 2분의 1 가고 3만 갔으니까 얘가 지금 꼭지점이지?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3만큼 갔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분의 3이니까 얘가 틀렸네 2분의 3 갔으니까 x가 2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내가 한 다음에 뭘 생각하면 되냐면 얘랑 얘의 중점이 이건지 확인하면 돼요. 아까 말했지만 거리가 같다 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풀었나 안 풀었나를 확인하려면 얘랑 얘의 중간이 이건지 확인하면 돼요. 혹시나 계산 착각했으면 지금처럼 아니네 1을 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은 제로잖아. 제로가 아니라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가면 돼요. 그죠? 이제 1번 이제 1번처럼 평행이동을 안 하는 건 쉬워요. 평행이동을 안 하는 건 그냥 다 맞춰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예제 1번은 그냥 100% 맞춰야 되는 거야. 예제 1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2분의 1만큼 2분의 1, 0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2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지? 네. 그러면 좌우가 있으면 y제곱이라고 있고 4 그 다음에 2분의 1 x 그래서 2x 쉽게 그냥 풀어야 돼. 예제 2번을 볼게요. 예제 2번 평행이동 안 하는 거 쉽게 가야 돼.
이제 2번은 1번은 제가 할 테니까 2번 여러분 해봐요. 초점이 3,4네. 3,4. 그 다음에 준선이 마이너스 2네. 그럼 아까 뭐라고? 둘 주면 둘의 가운데를 빨리 찾으라고. 가운데가 바로 꼭지점이 될 거야. 그럼 3과 여기는 마이너스 2,4니까 여기 y좌표는 4일 거고 얘 더해서 일어나면 여기 2분의 1 아니야? 2분의 1,4가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 점이 되고 그 다음에 준선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은 이러한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얼마야? 2분의 6에서 2분의 1 쓰니까 2분의 5네.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y제곱은 4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x를 이동시킨 거야. 그지? 얼마만큼? 2분의 1,4만큼. 그지? 그러면 1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형으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전개해서 일반형으로 나타내든지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사항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5번에 2번은 뭘 해보세요. 7번에 2번 미안해. 5번 2번 쉬우니까 7번에 2번 여기 7번에 여기 예제 2번에 2번 해봐요. 예제 2번에 2번 한번 볼게요. 아직 좀 익숙하진 않으니까 보면 이게 초점이래. 문제 잘 줬어. 그 다음에 준선이 줬으니까 그럼 요거 이 점을 빨리 찾아. 준선이 여기 점. 그럼 이건 1,1이지. y가 1이니까.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을 찾아오면 1,1과 1,-3의 중점은 얼마야? 1,-1이죠. 걔가 꼭지점이 되고 초점적으로 곡선이 기운다 그랬잖아. 그럼 그림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거리를 보면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2만큼이 내려왔죠. 그럼 기본적인 건 뭐야? x제곱은 4 p y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얼마만큼? 요거만큼. 원점이 있던 놈이 일로 간 거니까. 그러면 x쪽으로 1만큼 갔으니까 그 다음 요 정리한 마이너스 8이고 y쪽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해돼요? 밑에 있는 다른 풀이처럼 해도 되는데 좀 계산이 좀 더 복잡하죠. 일일이 다시 또 루트를 제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기본 형태를 가지고 평행 이동시켰다고 푸는 게 계산은 훨씬 더 빠를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제 하나씩 풀고 넘어갈게요. 예제 3번. 다음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정식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네, 1번. 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정리되어 있어요. 너저분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야. 뭐부터 해야 돼? 이걸 딱 발견했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y 뭐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는 뭐야?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로 정리를 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면 알아서 나머지는 정리가 돼요. 그러면 y제곱 빼기 2y 완전 제곱식과 플러스 1이 필요하죠.
그러면 빼기 8x 플러스 16이 제곱이야. 요 부분은 넘겨야겠지. 그러면 y 빼기 1의 제곱 8x 빼기 2야. 여기까지 돼요? 4p. y제곱은 4px. x제곱은 4py가 기본 형태니까 얘를 4 곱하기 2 곱하기 x 빼기 2로 바꾸자. 그럼 기본 형태가 뭐야? y제곱은 4, 2, x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얼마만큼? x쪽으로 2만큼, y쪽으로 1만큼. 여기까지 이해돼? 물어보는 게 뭐야? 초점의 좌표, 준선의 방식, 꼭점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2,1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2,1이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2만큼 났으니까 여기 2,1이 꼭지점, 초점은 4,1이 초점이 될 거고 여기서 두 칸 차이니까 두 칸 뒤로 백하면 되겠죠. 준선, 꼭지점, 준선, 초점, 꼭지점. 이해돼요? 그러면 준선은 뭐라고 쓰면 돼? 준선은 x는 0, y축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가 꼭지점, 얘가 초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다. 그거 한번 2번 한번 해보세요. 예.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요거만큼 편의점시켰다 하면 되는 거죠. 네. 볼게요. 이거 좀 할 줄 아네요, 그죠? 네,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아직까지. 네. 나오면 완전 제곱식부터, 요런부터 정리하라 그랬죠? 정리해야 되니까, x 빼기 5의 제곱. 25가 필요하니까 빼기 4. 4y는 제로. x 빼기 5의 제곱은 4. y 플러스 1.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x제곱은 4, 1, y를 평행 이동시킨 거야. 얼마만큼? x쪽으로 5만큼.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꼭지점이 여기 있다가 일로 갔으니까 5,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지? 5, 마이너스 1이 됐어요. 5,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야. 그지? 그 다음에 상하 좌우인데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거야. 근데 1만큼 차이나 1. 그러니까 여기서 1만큼 올라간 게 바로 초점이 될 거고 1만큼 내려온 게 바로 준선이 되겠죠.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여기 5,0이 바로 초점이고 이게 꼭지점이고 이게 준선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문제 정도 낼 거야. 시간 문제가. 그리고 기하는 수원이나 수투처럼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대신 절대평가고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그 시험 시간이 50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떤 학교는 기하가 40분이에요. 쉽게 내니까 그냥 빨리 풀어 문제수도 적게 내고 20문제 정도로 하고 서술형 안 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제가 한 중간고사 정도 나갔을 때 한번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보고 아 우리 학교가 이런 게 나왔구나 한번 좀 봅시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고 배웠던 걸로 풀리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학만 잘 따라오면 20문제 중에 한 15개는 기본적으로 맞추고 그럼 이제 5개 정도 남았잖아. 거기서 수원이는 5개 안에서 이제 뭔가를 막 내가 쪽을 쳐야 되는데 기하는 15개는 그냥 기본적으로 술술 풀리고 5개 중에서도 2개, 3개는 조금만 생각하면 그냥 풀 거고 이제 안 되는 걸 하나 정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기하 받았을 때 왜 이렇게 쉽지? 라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4번 볼게요. 4번. 초점이 3,1이고 6,5를 지나면 준선이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여기서부터 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네? 얘는 아까는 그림을 안 그렸어도 됐는데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안 그리면 모두 구하시오인데 이거 생각하기가 힘들어. 네? 초점이 모두 구하시오니까 한 개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 여러 개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점이 3,1이야. 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먼저 3,1인데 6,5를 지난대. 6,5니까 6,5 정도가 여기 정도 있어요. 6,5를 지난대. 6,5를 지나면 준선이 y축에 평행하대. 그러면 점이 이렇게 있는데 왜 두 가지냐면 아까 말했잖아. 준선이 y축에 평행하니까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잖아.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답이야. 만약에 이쪽이다. 1번 형태라고 하면 초점이 여기 있으니까 그림이 그냥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이해돼?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이런 형태다 그러면 초점이 여기 있고 그림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모두 구하시오. 두 개가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만약 1번 형태라고 하면 그러면 요점 지나고 여기인데 정의가 뭐야? 오늘 배운 포물선의 정의가 뭐지? 포물선의 정의가 뭐야? 초점과 거리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랑 어떠한 직선까지의 거리 같은 거라며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건 얘랑 이게 P라고 치면 이 거리랑 이쪽으로 갈 건지 이쪽으로 갈 건지를 정하라고. 만약에 이렇게 정했다면 1번이었으니까 여기저기다 H라고 치면 이 거리랑 같아야죠. 이해돼? 그치? 그럼 이 거리 얼마야? 지금 예제니까 쉽게 줬는데 실제 시험은 되게 지저분할 수도 있어. 여기지? 요게 지금은 3, 4, 5잖아. 쉬워. 근데 3, 4, 5가 아닐 수 있어. 그냥 피타고라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 3, 4, 5, 뭐 50, 13이 아닐 수 있어. 그렇다고 무슨 1, 7, 뭐 2, 7 뭐 이런 게 아니야. 이것도 그러면 해보면 하지만 루트 17, 루트 뭐 31 뭐 이렇게가 아닐 수,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이건 복잡한데 계산할 결과는 간단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알겠죠? 지금은 3, 4, 5니 간단해. 그럼 5니까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지. 여기가 5니까 여기도 5겠지. 이해돼? 그럼 1번은 여기가 5니까 여기 6,5인데 그럼 여기는 6,5니까 여기 얼마? 6,5인데 5만큼 갔으니까 얼마? 여기는 1,5지. 이해돼? 1,5. 그럼 요게 y는 1이야. 그러면 아까 초점 준선 나오면 꼭지점 그거의 가운데에 있는 놈이래매. 그러면 꼭지점은 1,1, 3,1이니까 둘의 중점 2,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에부터 초점까지는 거리가 1이야. 1. 그러면 얘는 y제곱은 4, 1, x를 평이동시킨 거야. 얼마만큼? 꼭지점이니까 2,1만큼 평이동시킨 거야. 그래서 4x 빼기 2라고 쓰면 돼요. 1번. 이해돼? 과정을 보세요. 2번은 여기만큼 5만큼 갔대. 5만큼 갔으니까 이 점 얼마? 11,5네. 그럼 쭉 내려오면 준선은 y는 11이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를 보면 여기는 11,1이지. 그럼 요거와 요거의 중간
얼마? 7. 그지? 7,11. 7,1. 그지? 7,1. 시점이 여기야.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잖아. 아, 그래서 2번은 y제곱은 4 마이너스 4 x를 얼마만큼? 7,1만큼 평이동시켰다. 그지? 7,1만큼 마이너스 16 x 빼기 7.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답이다. 이해돼요? 이렇게 푸시면 아니면 이 해설처럼 그냥 푸셔도 돼요. 해설처럼 풀어도 돼요. 해설처럼 풀어. 해설은 어떻게 풀었냐? 해설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f가 3,1이고 6,5를 지나는데 그러면 내가 준선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를 그냥 x는 a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나는 준선이 이거라고 잡으면 초점은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잡았으니까 나는 근데 이 해설처럼 푸는 게 더 헷갈려요. 왜냐면 이거 잡은 다음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거 나오면 다시 또 이거 중점 찾아야 되니까 만약에 저런 식으로 풀 거면 그냥 저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 근데 이것도 더 복잡해요. 이렇게 미지수 자꾸 푸는 게 더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가는 게 더 쉬워요. 제가 일부러 해설처럼 안 풀었어요. 왜냐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놓고 풀고 여기다 대입하면 또 열 방식을 여러 개 풀어야 되거든요. 또 여러 개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푸는 것보다 그냥 정의에 맞춰서 그림으로 푸는 게 더 계산이 쉬울 거예요. 그렇죠? 이제 5번을 볼게요. 축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포물선의 방정식. 축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그러면 축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하지. 축이 x축하고 y축에 평행하지. 그러면 뭔데? 그럼 축이 x축하고 y축에 평행하지 않으면 뭐냐고. x축에 평행하지 않고 y축에 평행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니니까. 이런 거는 교육과정이 아니야.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건 못 내. 그래서 뭐 포물선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건 못 내. 그렇지? 예. 이런 거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기하 선택 과목인데 갑자기 안 하던 걸 하진 않으니까 우리는 교육과정 상에서는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것만 하기로 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축이 x축에 평행하고 축이 x축에 평행하고 그 다음에 0,0, 0,2 마이너스 1,1을 지나간대. 요걸 지나간대. 그럼 x축에 평행한데 이거 세 개를 지나가는 놈이 어떤지가 눈에 와닿지 않죠. 이걸 딱 봤을 때 요거 지나고 0,0, 0,2 이거 지나는 그림이 그거구나 라는 게 딱 눈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림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와닿지 않지. 그지? 그럴 때는 딱 와닿지 않으면 그냥 얘를 지금 이렇게 있으면 그림이 이런 꼴이잖아. 이걸 평이동 시킨 거잖아. 그지? 근데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풀어 나오긴 나오거든? 왜? 모르는 게 3개지. 알파, 베타, 피니까 3개인데 저 3개 나왔으니까 풀리긴 풀리는데 이걸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식이 더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그냥 대입하시는 게 더 빨라요. 안 풀리는 건 아니야. 이렇게도 풀려. 풀리는데 요게 더 계산이 쉽다고. 그냥 빵빵 넣으면 더 쉬워 이게. 그렇지? 빵빵 넣으면 C가 봐봐 제로라는 게 나오잖아. 빵빵. 근데 빵 2 C가 제로니까 빵 2 하면 B도 나오지. 그게 더 쉬워. 그렇지? 그래서 뭔가 그냥 너저분하게 점들만 나오면 일반형에 대입한다. 거의 쓰임새가 없다 그랬지? 쓰임새가 유일하게 나왔네. 그냥 점 여러 개 그냥 너저분하게 주면 일반형이 좀 더 쉽다. 이거 원일 때도 마찬가지야. 원이건 포물선, 타원, 쌍곡선 다 마찬가지야. 점을 그냥 흩뿌리듯이 랜덤하게 주면 일반형이 더 쉽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는 뭐 그냥 대입하면 되는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예제 6번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게요. 예제 6번. 그게 포물선 끝이야. 내용 간단하지. 대부분은
많지만 그냥 정의로 대부분 다 해결된다고. 정의 활용 별표 치세요. 여태까지는 되게 단순한 문제들이었잖아. 그나마 조금 머리 쓰는 게 요거지. 요거 정도. 그나마 요거 정도가 머리 쓰는 거고 나머지 그냥 대입만 하는 거잖아. 6번 중요해요. 그렇죠? 6번이 수능 기출 문제야. 아, 요 정도가 수능에 나오는구나. 알겠죠? 그거 중요해.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중간고사 때 등급을 가를 만한 건 정의가 아니라 정의는 다 풀어. 너희들 정의의 활용. 그럼 활용이라고 하는 건 뭐가 추가된다는 얘기지. 그냥 활용이니까 그냥 기본 개념 A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기본 개념만 가지고 안 되는 건 플러스 알파가 뭐냐를 봐야지. 그럼 플러스 알파가 뭐냐 이건데 그럼 정의의 활용이라고 하는 건 정의의 활용. 활용이라고 하는 건 정의에다가 플러스 알파잖아. 그럼 알파가 뭐냐면 들어가는 게 중등기하. 중등기하가 뭐가 있어? 피타고라스 정의 뭐 이런 거야. 뭐 각의 이등분선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내각의 이등분선 이런 거 들어봤지. 뭐 이런 거 들어봤지. 뭐 닮은 뭐 이런 거 중점 연결 정리. 여기서 모르는 거 얘기해. 아니면 알긴 아는데 까먹었다 이런 거 얘기해. 다 정리해줄게. 피타고라스 정리는 안 해도 되고 내가 이등분선 정리해줘야 돼요? 빨리 얘기해요. 오늘 처음 봤으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등분선 뭐냐면 이런 거지. 아, 내가 이등분선은 뭐야?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내가 이등분선.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연결 정리는 뭐야? MN은 BC랑 평행하다. MN은 2분의 1 BC다. 중점 연결 정리. 중등기하, 그 다음에 고일기하. 고일기하가 뭐가 있지? 고일기하 때 뭐 배웠어요? 고일기하 때 뭐 배웠어? 도형이동. 도형을 배웠겠죠.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뭐 기억나는 거? 기억나는 거 있어? 도형이 이동. 도형의 이동, 그렇지? 도형의 이동. 아까 이동하는 거 중요했지? 도형의 이동. 또 고1 때 배웠던 기하 중에 기억나는 거. 원의 방정식. 응, 원의 방정식도 나오긴 해요. 네. 또 그 기하니까 굳이 그거는 뭐 그렇고 또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1학 때 배웠던 거. 막 얘기하면 알 거야.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딱 그런 거지. 막상 내가 얘기를 하면 알 거야. 뭐야? 내분점, 외분점 뭐 이런 거 배웠죠. 고1 때 배웠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중선정, 뭐 파푸스의 중선정리 뭐 이런 거 했었죠. 중선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만 좀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중선정리 그럼 뭐였어? AB의 제곱, AC의 제곱이 2배의 AM의 제곱, MC의 제곱. 이런 거 했었죠.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니까 이 뒤에 걸 땡겨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거 땡겨오는 거니까 뭐 그렇게 낯설진 않은데 나올 때마다 그냥 맞아 우리 이런 거 했었지 하면 돼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6번을 볼게. 요까지만 하자! 내가 쳐볼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8,4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거기 그림 나와 있어. F 10도 나와 있어. Y제곱은 8X니까 4, 2X 이렇게 쓰라고. 4, 2X 이걸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F가 뭔지가 나오지. F가 뭐야? 2야 2. 2,0인데 뭐 8,4를 지난대. A 8,4가 여기 있는지 대입해봐야 돼. 무조건 안에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선상에 있으니까 요거는 확인이 필요해야지. 확인해야 돼. 지금처럼 친절하게 그림을 줬을 때는 확인 안 해도 되지만 그림 안 주는 경우가 아까 더 많았잖아. 11문제 중에 4개만 그림 줬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안 줄 수 있으니까
확인해봐야 돼. 밖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그러면 8,4를 지나고 x축의 평행가 돼요. x축의 평행은 직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죠. 그때 AP 더하기 PF를 구하래. 그럼 말했잖아. 뭐 하라고? 정의. 정의 플러스 알파니까 정의를 무조건 생각해야 돼. 포물선 위에 점 PF가 우리는 준선 그었을 때 PF가 PH랑 같다가 정의야. 그지? 그래서 여기랑 이랑 같으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F 더하기 AP의 길이는 뭐냐? PF가 HP. 그래서 나는 이 길 더하기 이 길이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갈 거라. AH 하나로 갈 거다. 이해해? 지금은 예제니까 쉽게 줬어. 그럼 원래 수능 원본은 뭐냐면 이거 쉽지? 그리고 이게 뭐야? 마이너스니까 2부터 8까지가 그냥 10이잖아. 그럼 원래 수능 원본은 뭐였냐면 P가 움직여. P가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데 그때 얘의 최소를 물어본 거야. 그때도 마찬가지지. 얘지. 왜냐면 여기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잖아. 여기 있고 이렇게 가면 요거 이렇게 하면 얘 이렇게 돌아가잖아. 왜? 이 길이가 이랑 똑같으니까.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최소가 아니지. 다이렉트로 이을 때가 최소니까 일선상에 요 분홍색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원본은 최소를 물어봐도 지금은 다이렉트로 가면 된다. 이게 포물선 끝이에요. 별거 없죠. 해볼만 하죠. 그러니까 기하는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하시고 대신 말했잖아. 뒤로 가서 공간도형 공간도표는 좀 빡세. 3차원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간고사 때 최대한 점수를 벌어놔라. 이게 핵심이다. 쉬었다가 그 사원이랑 쌍고사를 할게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현재까지 설명해볼게.